싶습니다. 자, 오늘 취재 편의점이 주목한 첫 번째 소식 우선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을 일반 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로 공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김용현 전 드론 작전사령관과 함께 유기 공무집행 방해, 허위 공문서 작성 교사죄 등으로 공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피고인 윤석열, 김용현, 여인영이 공모하여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목적으로 남북 간 무력 충돌 위험을 증대시키는 등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저해하였다는 것입니다. 특검은 포렌식 결과를 작업을 통해 여인영의 핸드폰에서 메모를 발견하였습니다. 24년 10월 18일 단기간에 효과를 볼 수 있는 천재이루의 기후를 찾아서 공략해야 합니다. 불안정 상황을 만들거나 또는 만들어진 기회를 잡아야 합니다. 체면이 손상되어 반드시 대응할 수밖에 없는 타겟팅. 평양, 원산 외국인 관광지 김정은 휴게소. 10월 23일 목적과 최종 상태, 미니멈 안보 유기. 풍선, 드론, 국지 포격. 윤석열. 네, 아이고 노미님께서도 뉴욕에서 슈퍼챗을 또 쏴주셨습니다.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간 마음고생하신 건 보상받지 못하겠지만 많은 분들이 취재 편의점 응원합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진실을 전달해 주세요 하셨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앞서 보신 영상은 어제 그 박지영 특검보, 내란 특검보가 기자들을 상대로 여인영 메모와 관련된 내용을 브리핑하는 장면입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 의혹과 관련해서 전직 대통령 내란 수계 윤석열 그리고 김용현 전 국방장관,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을 일반 이적 등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일반 이적죄는 형법상 외환죄에 규정된 범죄이고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의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경우에 적용이 됩니다. 내란죄로 왜 처벌을 하지 않냐라고 하지만 외환죄의 경우에는 아시는 것처럼 북한과 적과 통모한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적과 통모한 내용을 밝혀내기는 어렵기 때문에 아마도 일반 이적죄를 적용해서 처벌하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특검팀은 이들이 공모해서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서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지난해 10월에서 11월 평양의 무인기 침투 작전을 이뤘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는데요. 다 떠나서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 그리고 국방장관 그리고 방첩사령관 이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비상계엄을 일으키고 비상계엄을 통해서 어떤 나라를 만들려고 했는가 다시 생각해도 정말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끔찍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지영 특검보는 어제 기자들한테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목적으로 남북 군사대치 상황을 이용하려는 행위는 국민 안전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행위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특검보들도 수사하면서 설마 했는데 설마 했던 것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참담했다. 이런 얘기를 전해 주었습니다. 수사하면서도 설마 우리 대통령이 설마 우리 국방부 장관이 설마 우리나라를 그렇게까지 설마 전쟁까지 해서 자기 권력을 유지하려고 설마 그럴 리야 있겠어? 설마 비상계엄을 하겠어? 저희들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설마병부터 때려잡아야 된다 이런 우스개 농담이 있었는데요. 설마가 사람 잡는다더니 정말 그럴 뻔했었다라는 것이 확인되는 게 바로 여인형 메모를 통해서 확인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인영 전 사령관의 휴대전화 메모에 남긴 근거인데요. 작년 10월부터 11월 무인기 작전이 계엄선포 명분 확보용으로 이루어졌는데 그 내용을 상세히 보면 10월 18일 오후 2시 06분 휴대전화 메모장에 써 있는 것입니다. 불안정한 상황에서 단기간에 효과를 볼 수 있는 천재일우의 기회를 찾아 공략해야 한다. 그 방안으로는 체면이 손상되어 반드시 대응할 수밖에 없는 타겟팅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북측이 체면이 손상되어서 이거는 반드시 보복 공격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체면을 손상시켜서 반드시 대응할 수밖에 없도록 상황을 만드는 것. 이게 중요하다. 이게 얼마나 악의적입니까? 예, 상대방이 이거 도저히 내가 참을 수가 없어. 도저히 나는 묵과할 수가 없어. 이런 상황에 공격을 해서 역공을 받겠다라는 식의 발상을 한 겁니다.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요. 이거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우리 군이 방첩 사령관식이나 되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국민들의 안위를 지키는 게 군인들의 역할 아닙니까? 이 여인형 방첩사령관은 도대체 어떻게 군인이 된 사람일까요? 정말 상상을 불허하는 수준의 군인이다.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을까라는 상상마저 듭니다. 실제로 여인형 사령관이 타겟팅으로 생각했던 대상은 평양, 핵시설 2개소, 삼지연 등 우상화 본거지, 원산 외국인 관광지, 김정은 휴양소 이렇게 적혀 있다는 것이고요. 해당 메모 하단에는 이런 내용이 써 있다고 합니다. 최종 상태는 저강도 드론 분쟁의 일상화라고 기재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다 떠나서 핵시설 2개소를 타겟으로 해서 원점 타격을 했을 때 핵시설이 폭파되면 그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상상할 수 있습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냥 제3차 세계대전이 나는 거예요. 너무 생각만 해도 정말 단순하게 생각해도 그건 안 돼. 정상적인 판단이 아니야. 라고 회의석상에서 저어되어야 할 그 상황에서 핵시설 2곳을 반드시 대응할 수밖에 없는 타겟 장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삼지연이야 그럴 수 있지만 원산 외국인 관광지를 예를 들어서 타격을 했을 때 여기 있는 외국인 사상자 생기면 그러면 이거는 누가 어떻게 책임을 이 사람들 어떻게 하려고 이런 계획을 했을까요? 저는 다른 거 다 떠나서 최종 상태는 저강도 드론 분쟁의 일상화라는 대목에 정말 이건 너무 심하다. 대한민국을요 가자 만들려고 한 거 아닙니까? 예. 자기들은 마치 이스라엘과 같은 어떤 성 안에 살면서 한반도 남단 전역을 저강도 드론 분쟁이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아무데서나 막 폭발음이 터지고 아파트가 붕괴되고 건물이 무너지고 먹을 것이 없어서 줄을 서서 식량을 배급받는 이런 끔찍한 가자 전쟁을 염두에 두고 한 건가? 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겁니다. 어떻게 대한민국의 군인과 국방부 장관과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저강도 드론 분쟁의 일상적으로 전쟁을 겪게 만드니 상황을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1950년 한국전쟁으로 그 폐해를 딛고 이제 겨우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서 빛나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토대로 어떻게 하면 더욱더 발전시킬 것인가 이것을 전 국민이 골몰하고 있는 터에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국방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방첩사령관이라는 사람이 앉아서 이런 걸 모의해야 하고 실행하려고 작전 계획을 짜고 실제 평양에 무인기를 보냈다고 하니 도대체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떤 처벌을 해야 될까요? 황당무계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뿐만 아니라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이 휴대전화 메모장에 지난해 10월 27일 메모해둔 사항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포고령 위반 최우선 검거 및 압수수색을, 그리고 지난해 11월 9일에는 이재명, 조국, 한동훈, 정청래, 김민석, 계엄 당시 방첩사의 체포 대상에 오른 이들 명단을 기재해둔 점, 이것을 생각해 보면 사실상 평양 무인기 작전은 비상계엄 여건 조성용이었다라는 것이 명백하다라는 것이 특검팀의 시각입니다. 다른 거 다 떠나서 이재명, 조국, 한동훈, 정청래, 김민석을 최우선 제거 대상으로 목적한 거 아닌가라는 것이죠. 이 사람들 잡아다가 다 어떻게 하려고 했을까요?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멀쩡한 정치인들 다 잡아들여서 본인들의 판단에 반대된다고 생각하면 다 제거의 대상, 숙청의 대상으로 생각을 한 거죠. 그 가운데 눈에 띄는 사람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당대표인데요. 지금 검찰과 관련해서 끊임없이 비판 논조로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있는데 본인도 이런 대상이 되었었던 사람이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박지영 특검보 기자들에게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일반 군사작전인데 과잉하게 하더라도 의도가 중요하다. 당시 북한의 오물풍선에 대한 대응 인식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국민의 생명보호 측면에서 군이 신속한 판단과 대응을 위해서 작전 수행하는데 위축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수사팀의 일치된 의견이었다. 기소된 이들은 목적을 가진 사람으로 한정했다. 그러니까 전체 관여된 모든 인원들에 대해서 전부 기소한 것이 아니라 그중에서 특정 인원들, 상당한 목적성을 가지고 목적의식을 가지고 이 전쟁을 수행하려고 했던 외환죄의 실제 목적범이라고 해야 되겠죠. 거기에 해당하는 세 사람을 특정했다, 한정해서 기소했다, 이런 뜻의 설명을 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노상원 있습니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버거보살로 유명하죠. 안산 버거보살. 이 노상원의 수첩 메모를 근거로 해서 윤석열 내란 수계의 비상계엄 논의 및 준비 시기를 군 장군 인사가 단행되었던 2023년 10월 무렵으로 결론 지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비상계엄을 최초에 모의한 거야, 계획한 거야 라고 했을 때 그 시점이 정확하게 언제인 거야 라는 갑론을박이 있었는데요. 그 시기는 바로 재작년 10월 무렵이다. 노상원 수첩에 따르면 그렇게 확인이 된다. 왜? 이때부터 군 장성 인사를 쭉 깔아서 비상계엄을 차곡차곡 준비하고 있었다. 그런 게 확인된다라는 것이죠. 노상원 메모에도 여인영, 소형기, 박안수, 김흥준, 손식 이렇게 군장성 이름이 연료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모두 재작년 10월 전후에서 진급 또는 인사 대상자들이었다라는 점을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잘 생각해 보면 작년에 그 삼청동 안가회동부터 시작을 해서 구체적으로 비상계엄에 대한 논의를 윤석열 내란 수계가 시작했고 그에 앞선 5달 전부터 계엄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특검팀은 보고 있는 것입니다. 박지영 특검보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상원 수첩이 막연히 허황됐다기보다는 사실로 드러난 부분도 있고 계획 단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히고 어느 정도 실현된 측면이 있어서 확실히 파악된 부분은 범죄 사실에 포섭을 시켰다라고 밝혔습니다. 여전히 노상원 수첩에 대해서는 의혹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군사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에 재판도 지금 비공개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노상원이 실제 비상계엄의 기획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가 무슨 의도로 누구로부터 지시를 받고 이런 비상계엄을 획책한 것인지 그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지금도 매우 미진하다. 이 부분은 특검팀이 좀 더 밝혀주시면 좋겠다. 국민들은 궁금하다. 알고 싶다. 이런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제 곧 12.3 비상계엄 1주기가 다가옵니다. 수많은 국민들 그때의 불안과 공포 지금도 사실 피부에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이 땅에 비상계엄 따위는 꿈도 꾸지 못하도록 더욱더 튼실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그 모든 사안들에 대해서 좀 더 확실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재판 가운데 송미령 장관 출석해서 윤석열 비상계엄 선포 후의 한 발언들을 전해 주었습니다. 한덕수 재판에 출석해서 한 얘기인데요. 윤석열 들어오자마자 마실 걸 갖고 와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비상계엄 막상 해보면 별거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별거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일입니까? 나라가 두 동강 난리가 났었습니다.